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지난 7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에 대한 취득과 보유가 더욱 까다로워진 뒤에 많은 분들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최근 농지에 대한 그 작용, 그다음에 농지에 딸린 건축물에 대한 주택 판정 등 조세심판 판례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지 관련해서는 결국 마지막에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 이후에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나 또 농지에 딸린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중요한 판례니까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은 이의 신청을 거쳐서 심판 청구를 하신 사례고요. 2021년 7월 19일 완료가 됐습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이의 신청 없이 바로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거쳐서 이제 심판 청구를 하셨고요. 쟁점 내용은 8년 자격농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가 되겠죠. 또 이 농지 위에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 건축물을 심판원에서는 주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으로 중과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중과를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원의 요지 내용을 보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처분청 조사 내용에 의하면 8년 자격 요건, 그래서 감면 요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건축물, 여기 그 농지 위에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네, 건축물의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다른 용도로 썼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실관계에 비추어서 아마 주택으로 사용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뒤에 보겠습니다. 네, 사건의 개요를 시간대별로 한번 보면 2004년 5월 18일부터 농지, 그 다음에 대지 위에 건축물을 포함해서 이렇게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 약 한 15년이 흐른 뒤에 이걸 전체를 다 양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도하시면서 8년 자격 요건도 맞췄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해서 신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7개월 후에 세무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세무조사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 해에 2020년 3월에 경정고지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 당연히 그러면 이제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이 되고요. 또 감면 요건도 해당 사항이 없고,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배제가 되고, 이렇게 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적용까지 받게 되고, 또 건축물도 실질적으로 보니까 주택이더라. 그래서 주택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주택으로 인정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조정대상 지역 내인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으로 해서 중과까지 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2020년 5월 달에 바로 이의 신청을 했고, 이의 신청에서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아서 조세심판원에 이제 심판 청구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마저 이제 패소를 하신 겁니다. 네, 이제 토지 소유주의 입장과 이제 주장을 보면 여기 이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례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이걸 이제 내용을 보시고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도 과수원 부지에는 일부 과실수도 식재를 했습니다. 또 전이 전체가 350평인데 그 중에서 50평은 작용을 했고요. 나머지 300평은 어깨 수술로 주변에 이제 지인들한테 2년간 임대를 했답니다. 비닐하우스 130평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농기구나 작물 보관용으로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138평은
뭐 농로, 수로, 경계지 등 부수토지더라. 그래서 뭐 농지로 활용은 안 되지만 하여튼 138명은 이렇게 부수토지로 활용하고 있었고, 또 건축물이 있었는데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상에는 근린시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근데 요건 이제 주택으로 보고 요것도 중과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소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뭐 이렇게 과실수 나무도 있고 또 실제로 작용도 했는데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일부 임대도 했고, 또 농기구나 이런 거 농장 작물 보관용으로 비닐하우스도 사용했고, 부수토지야 어쩔 수 없는 거고, 건축물도 이런데 이거를 다 부인당하고 사실은 중과를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의 신청을 하신 겁니다. 네, 조세심판원에서의 사실관계 및 판단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한 부동산의 위성사진, 로드뷰, 그 다음에 법원에서 경매 목적으로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작성 시 그때 조사한 사진 촬영한 내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주변인에 대한 탐문조사, 탐문 결과 이런 걸 다 종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건 어거지로 만들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해 보니까 일부는 농지로 사용했다, 그런 게 확인이 됐다. 그 외에 나머지는 뭐 창고 같은 경우에도 탐문 결과 건설 자재 등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농막 용도로 사용된 게 아니더라, 그런 얘기죠. 또 주택의 부수토지, 또 적용 목적의 수목 밀식장 등으로 확인돼서 이건 농지로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게 꼼꼼하게 보고 있다, 설렁설렁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농지도 좀 부적합한데 이 작용했다는 것도 보면 설령 유실수 몇 그루가 식재되어 있더라도 토지의 현황, 그 다음에 유실수의 분포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작 목적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유실수 뭐 뜨문뜨문 몇 개 이렇게 심어놨다고 그게 작용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또 임대 농지에 대해서 농작물 손실보상금을 직접 수령했다. 그러니까 임대를 했으면 그 손실보상금은 그분들이 임차한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왜 손실보상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을 했느냐, 요즘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되죠. 또 농작물의 현황이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이제 그 조사 내용에 보면 이제 뭐 잡목, 그 다음에 잡초가 우거졌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농사 짓는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또 임차인들이 아마 확인서를 써줬나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 개인 간의 그런 그 확인서고 객관적인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유실수의 분포를 고려하면 농지로 볼 수 없다. 뭐 유실수가 이제 몇 그루가 더 있다고 숫자는 나와 있는데 뭐 크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유실수 과수원처럼 유실수를 사용한다고 볼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분포를 고려하면 농지를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심판원의 판단입니다. 또 작용 여부에 대해서도 뭐 인근 주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대부분 청구인은 작용을 한 기간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인이 양도일 이전까지 8, 9년 전부터 직접 경작한 농지는 없더라. 작용을 안 했다는 거죠, 결국은. 또 청구인에게 그래서 뭐 작용 사실을 그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농기구를 샀다든지 농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수매를 했다든지 판매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사기간 종료 시까지 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제출할 게 없었던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가지 정황, 그다음에 간단한 뭐 확인서, 뭐 사진 몇 장 이렇게 해서 농지로 그다음에 작용으로 판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부합을 하셔야 된다, 이런 걸 꼭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택에 대한 판단 부분도 사실은 과세관청의 내용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보면 건축물 대장상에는 그냥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까 근린생활이라고 근린시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거에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주택이라는 거죠. 거기서 살고 있으면 주택인 겁니다. 양도 당시 거주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사용한다는 실질적인 행위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자. 그 당시에 살았냐, 그 다음에 사용했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구조, 기능, 시설,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이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예를 들어서 살림살이라든지, 그 주방, 욕실, 상하수도 시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거나,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 그렇다면은, 설령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보아야 할 거고, 또, 보니까 그 주소도 거기에다 두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또, 양도 부동산의 경매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도 공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로 되어 있으나 주택으로 이용 중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경매하실 때 보면은 그 현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현장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현황이 주택으로 사용 중이라고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또 더욱이나 이건 제일 가장 결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산세 역시 양도 시점까지 주택으로 분류돼서 주택으로 과세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축물이 주택으로 계속 재산세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황, 사실관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으로 계속 분류해서 이게 재산세를 내고 있었다면 사실은 이건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농지 관련해서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원칙과 사실관계에 충실하게 신고돼야 될 거고요. 만약에 이분들은 추징은 따로 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나중에 추징되면 가산세까지 붙을 거고요. 만약에 지금 좀 농지의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양도 전에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불가피하게 못 맞춘다 그러면 사실관계에 맞게 충실하게 신고 납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그 조세심판 판례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참고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부동산 절세 전략 제임스 컨설팅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